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좋아요. 거기다가 국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네들이 너무 욕심을 내요. 왜냐? 새누리당은 노인네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노인네들한테도 뭔가 해야 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지 않는 뭔가 대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인네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이걸 연기하려고 하고 연기하면은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주기는 줘야겠고 돈은 없고 지금 딱 보니까 노다지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그 우리나라 일단은 그 뭐냐 경제 수장이라고 하면은 두 명을 뽑거든요. 보통 이제 그 경제총리랑 경제수석인가 뭐 그 사람이랑 그 다음에 한국은행장을 뽑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관리자 그 대빵 연금금 이사장이겠죠. 이 세 명이 한국 경제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돈이 제일 많거든요. 국민연금이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 4대 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여기가 돈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네.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50%를 내고 그 4대 보험이 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네. 이게 4개 국민건강보험까지 이렇게 4개 4대 보험인데 여기서 그 이 각자가 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비교 다르게 돈이 많은 게 국민연금입니다. 모든 돈이 글로 모이고 있어.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은 그 돈을 세금처럼 걷어들여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굴려서 이거를 수익률을 더 높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다음에 그 노동부에 있는 고용보험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건강보험에서 그 건강보험 돈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산재보험에서 산재보험 돈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엘리트들을 뽑아 얘네들은 계약직 같은 데인데 거의 5급 공무원 수준의 돈을 줘요. 연봉을 줍니다. 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줘요. 뭐 대우가 중요해 또.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들이 아니야. 제 친구도 지금 그 노동부에 있는 고용보험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기에 있어요.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아요. 사무관급 대우네요. 네,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니까 진짜 좋은 거지. 근데 야 그러면 너 완전 꿀이가 돼. 국민연금에 하면 고용보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4대 보험에서 원탑 중에 원탑이에요. 얘네 셋 다 합쳐도 국민연금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매달 적립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는 돈도 엄청 많고 이거를 잘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미래 세대와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안전망을 마련해 놓자라는 걸로 출발한 건데 이거는 어쨌든 유시민이 총대를 메고 더 내고 덜 받는 것까지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게 들여다보면 되게 복잡해서 이걸 만든 건 저 조금 맞는데 이대로만 잘 돌아가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뭐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야 돼요. 아 그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새누리당의 지금 언발의 오줌누기로 짧은 시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세대 간 갈등 폭발하는 첫 번째 도화선이 국민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출산율도 높여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잘 가려면 출산율이 이대로 가면은 젊은 애들 더 내게 해야 되고 더 덜 받게 해야 돼요. 이러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호구야? 호구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출산율 높이는 정책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육 이런 거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정부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박원순이 결국 뭐 대통령 하려고 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보육이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거예요. 보육 비죠. 그러니까 보육 자체도 아니 보육 비의 문제가 아니야. 보육 자체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기를 타야 돼요. 사실 현재는 그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공립 어린이집이 좀 생기고 있다는데 그게 지자체인지 국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설 어린이집조차도 예. 부족하기 때문에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기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과후 학교 뭐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일찍 애를 등교를 시켜놓으면 거기서 아침에 또 애를 봐줘요. 초등학교는. 나름이가 초등학교랑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6시, 7시까지 또 뭔가를 계속 있어요. 늦게 이제 아예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학교에서 이게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1학년은 원래 학교 시간이 점심 먹기 전이죠. 그러니까 점심을 집에서 먹죠.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은 점심도 근데 먹어. 그런데 일하는 엄마는 아예 노답이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를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 아버지는 애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지. 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만 하면 할 수 있어. 초등학교까지만. 초등학교 충분히- 들어가면. 예.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때가 힘들어.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답 있습니까? 점심 먹기 전에 애가 학교를 끝나면. 아니 거기에 다 있어 지금 그게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고. 점심 먹기 방과후 학교랑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네. 다 있다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봐줘. 근데 수가 부족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진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약간 돈이 좀 쪼들리는 부모들은 진짜 좋아. 그러면 한 달에 4교시까지 하면 끝나잖아. 근데 밥도 먹여요. 그러니까 밥 먹고 뭐 하면 이제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더 늦게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학원보다 굉장히 싸.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뭐 원어민 선생님 수업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부형에 대해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아예 깐난하게 있잖아. 아예 깐난 태어나자마자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가 제일 막 힘들죠 맞벌이. 진짜. 그래서 이제 뭐 그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처럼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뭐 1년 회사 월급을 얼마 지원해야 된다. 몇 %를 주고. 그럼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줘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들을 자르는 거야. 부담은 그냥 임신한 여자 임신했어? 그러면 그만 나오고 육아에 전념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제는 애 엄마가 돼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지 돼. 그래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너 애 낳고 다시 와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프랑스가 급심한 저출산율 국가였다가 그러면 돈으로 때려박아가지고 지금은 출산율이 엄청 높아졌어. 정책 결국 돈이에요. 그치? 돈만 있으면 다 돼. 네, 돈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없어가지고 그거 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데. 애가 태어나면 얼마 딱 주고 보육 뭐 이런 거 국가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해서 출산율 올렸어. 한 집에서 애를 셋씩 낳아요. 거의 맨날.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워낙에 강한 민족이다 보니까 그냥 동거 결혼하고 애 안 낳고 우리끼리 그냥 내 인생 행복하면 그만 뭐 이러다가 애를 낳으면 지원을 빵빵 막 때려주니까 애 셋씩 낳는 거야. 거기다 둘 낳으면 안 돼요. 셋 낳아서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셋 우리나라도 낳으면 지금 또- 셋 낳으면 뭐 주잖아. 근데 약해요. 그 동네별로 또 그게 또 달라요. 거기다가 애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 전업주부들이나 하지. 좀 힘들어요, 진짜. 하나 전업주부도 셋부터 빡셀걸요? 아, 그거야. 애 키우는 건 원래 빡세, 그냥. 네. 하나를 키워도 엄마는 빡세요. 엄마는 뭘 엄청 힘들어. 엄마는 빡세. 엄청 힘들고. 근데 결국 보육이나 이런 거에다가 출산율 높이는 거에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데 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대강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 200년을 바라보고 그걸 했다는데. 역사가 평가해 줄 건데. 200년을 바라볼 거면 출산율 높이는 정책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데 돈을 썼어야 돼요. 뭔가 가시적으로 남지 않는 거에도 돈을 썼어야 돼. 아 진짜 그게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조면은 얼마냐면 20조가 약간 이게 MB 정권 때 너무 금액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권 전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무슨 공무원 비리 뭐 해봐야 1억, 2억, 3억, 10억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정권 때는 뭐 5천억,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천억대, 조 단위가 그냥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져서 그런데 20조면 1조면은
천억이 10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조만 계산을 해보자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능력이 있어 연봉을 1억을 받았어. 직장 연봉 1억 쉬워? 어렵죠. 완전 어렵단 말이야. 어렵죠. 연봉 1억을 받으면 강민호. 자 1조를 벌려면은 몇 년이야? 만년.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연봉 1억을 다 모아도 1조를 못 모은다는 얘기야. 아, 정말 씁쓸하다.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연봉을 1억 받게 된 거를 다 모아도 1조를 못 만들어요. 치우 천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정말- 무슨 뭐 환단고기 글로 가야 돼. 전설적 인물들로 가야 되는 글로 거죠. 가야 돼. 만년 전이면 그러니까 문명 태동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집트가 10억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내가 막 10억 30억 연봉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근초고왕 때부터 내가 연봉을 받아야 근초고왕 때. 1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처 고향 4세기 사람.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걸 20조 거기에 20배 이 돈을 거기다 그냥 임기 5년 만에 다 때려박았다. 이거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22조라는 돈이 아니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느냐. 너무 큰 돈이에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이거. 강민호가 얼마나 모아야 되지? 그러니까 강민호가 75억을 4년 동안 75억 받았잖아. 그 강민호가 몇 명 있어야지 1조가 되는 줄 알아요? 얼마였죠? 75? 그냥 퉁쳐서 100억 치면 아니 1년이면 얼마냐고 그게. 연봉으로는 75. 그러니까 강민호가 이번에 20억? 100억을 4년 동안 받았는데 100억짜리 인물이라 쳐. 한 20억이죠 연봉으로는. 그러니까 1년에 20억 1년에. 받는다고 쳐 그냥. 네. 20조니까 만년. 그래도 봐봐 저 가는 거야. 저 가야 돼. 만년이야. 강민호 만년 아 진짜. 모으면 되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조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인데 거기에 22조가 나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28조다 29조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돈을 거기다가 그냥 다 꼬라 박은 거예요. 아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을 얘가 5년 동안. 강민호가 만년 동안 모아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들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들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스케일이 크네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따위에 그 돈을 붓고도 돌아가는 걸 보면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그렇지. 그따위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골마서 지금 터지라 그런단 말이야. 돈이 앵꽁하는데 돈이 앵꽁하는데. MB는 재치 있게 잘 빠졌죠. 잘해 신나게 먹고. 쓰고 딱 빠진 거지. 돈잔치 확실하게 했잖아. 네. 확실하게 했고 재치 있게 잘 빠졌는데 그다음 박근혜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지금 박근혜도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얘도 그냥 페인트질 정도 하는 걸로 그치려고 지금 할 알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덮으려고. 나는 내가 봤을 때 이 패턴이 반복되면 진짜 안 된다고 보는데, 자, 정권이 바뀐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첫 번째 있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잖아. 민주적인 정권 교체. 선거로 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정권이 바뀐 게 영삼형님이 IMF라는 빅동을 시원하게 딱 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났어. 자,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해가지고 IMF로 완벽하게 탈출을 합니다. 거시적인 건 뭐냐, 그 뭐 미시적으로는 뭐 걔가 잘했냐, 언제 잘했냐, 못했냐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틀에서만 봐요. 10년을 딱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말에는 국가의 부채나 이런 거가 재정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 아 좋았어요. 자, 이명박에다가 5년 하면서 시원하게 썼어. 아우. 왜냐면 쓰는 명분이 있었거든. 이제 4대가 이제 200년 보는 대개로 딱 했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선제적 딱 거기 가지고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고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했다 안 됐다 뭐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고간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근데 전체적인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 부채 비율을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화두는 복지란 말이에요. 복지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아. 이 부채 비율이 거기까지만 안 올라갔어도 충분히 지금 복지 쪽으로 돈을 쓰면서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뭔가의 이 여유의 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들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욕먹으면서 똥을 치워야지 돼요. 세금 더 걷어야지 돼. 걷고 메꾸고 뭐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세금 안 걷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안 걷고 있잖아요 지금. 안 걷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진짜 페인트 칠 분식 해결을 하잖아. 분칠만 이렇게 틱틱하고 만약에 너무 살기 힘들었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또 바뀐 정권 10년 동안 이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똥 치우면 결국 뭐냐 싫은 소리를 해야 돼. 세금 더 걷겠습니다. 고간이 거덜났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축대장 하겠습니다. 허리띠 졸라 매겠습니다. 뭐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
다 해가지고 정상화 시켜놓으면 정말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못 살겠다 하면서 또 잃어버린 10년 뭐 한단 말이야. 그것도 바꾸면 또 10년도 시원하겠어. 그럼 또 시원하게 똥 치워.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두 번 더 줘야 됩니다. 니들이 치우라고. 아니 걔네 영원히 안 치워. 걔네들이 문제는 뭐냐면 치우진 않는다는 거지. 쓰니까 자꾸 쓰기만 하니까. 시기적으로 참 MB가 됐으면 안 되는 시기에 돼가지고 당장 오늘 뜬 기사인데요. 그 신의진 그 게임 중독법 발의했던 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안은 더 빡으로 바뀌어서 아 그래? 예. 더 많이 걷는다고? 그러니까 기본 매출 1% 까고 시작하는데 계기면 5% 이거 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 때린 거 하나라도 어기면 근데 이제 그 규제 때린 거가 이제 뭐 셧다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매출 5%인데 그게 뜯기고도 흑자인 데가 넥슨 하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그 분석해보니까 그거를 뭐 그러니까 걔들보다 이익률이 높은 데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야, 넥슨처럼 진짜 게임으로 돈 잘 버는 애들이. 진짜 이런 대놓고 게임 회사 저는요 나가란 소리야. 그 게임의 팬 여부 말고 게임 쪽에서 주식 사람은 무조건 넥슨 거 살 거거든요. 아 넥슨 사야지. 게임으로 돈 이게 예. 1%가 아니라 매출의 1%라는 건 진짜 무식한 거거든. 진짜 대놓고 돈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냥. 나 돈 없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기사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국무회의 그래서 저기 이제 신의진 의원 쪽도 약간 최초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 뭐 이러고 있고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양반 지역구 어디야? 신의진. 좀 찾아볼게. 비례대표예요. 비례 예, 비례죠? 저도 비례로 알고 있어요. 비례가 좀 막갑니다 원래. 그러니까 비례는 내가 얘기했잖아. 왜냐면 신의진이 그런 거 하는 거는 떠야 돼. 써야 예. 되니까. 떠야 내가 돼요. 나오는 맞아요. 거지. 비례. 다음번에 지역구를 가려면 그렇지. 공천 받으려면 뭐라도 해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서 걔가 엄마 가산제 엄마 가산제 발의 그거 했다가 그게 했는데 신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뻘소리 하는 애야. 해가지고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 흥행은 성공했어요. 걔는 얼굴을 거기다 인물이 괜찮거든. 인물이 괜찮으니까 뻘소리로 해가지고 일단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가게 하고. 봐봐요. 신의진이가 지금 전병헌이랑 이제 설전을 그러니까 언플 설전을 벌이는 급이 갑자기 됐잖아요. 원내대표랑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그 밑바닥부터 갈고 닦아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닥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전병환? 착실하게 해가지고 지금의 인지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전병환? 그 흥행을 한 방에 했죠. 예. 아니 전병환은 서울에서 삼선인가 그런데. 아니, 아니, 근데- 신유진이 뻘소리 하나로 예, 그러니까 전병헌급으로 갔다고. 전병헌한테 얘기를 꺼내게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그걸로 대성공했다라는 거지. 성공한 거죠. 아무것도 뭘 한 게 있냐고. JTBC 뉴스에 밑에 자막대 신의진 뭐 전병헌은 뭐 고통받는 가족들 외면한 것. 다음 자막 딱 전병헌 뭐 신의진은 뭐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다이다이 찐 거니까 다이다이로 완전히 뜨니까 급이 같아진 거예요. 성공한 거지. 성공했네 진짜. 그렇지. 완전 성공한 거지. 나중에는 법안은 잊혀지고 이름은 남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돼,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걸 감옥 가는 사진 말고는 무조건 언론에 신문에 실리는 게 좋다. 맞아요. 무조건. 무조건 이름은 무조건 뜨는 게 나아요. 감옥 가는 사진 빼놓고는 무조건 그렇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신문에 사진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대. 왜냐면 익숙한 사람은 손이 가요 무조건. 안 좋은 거 말 아니면 아 그건 강용석이 했었어. 그거 말고 난 그 훨씬 더 전에 정치인들한테 그거는 무조건 도는 얘기거든. 근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저기 제 보좌관하는 제 5급 보좌관하는 형이 한 명인데 그 형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나랑 되게 친한 선배가 지금 그 이경재 의원이라고. 이제 TV 나오던 사람 아닌가요? 이경재 의원 맞나? 그 새누리당인데 되게 오래된 양반이거든. 아, 그럼 그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아주 파렴치 이런 거 아니면 감옥 간 것이라도 뜨는 게 나아요. 제 생각은. 진짜 무슨 파렴치 저 새끼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급 아니면 그냥 이경재. 차라리 감옥 가면서 얼굴이 찍히는 게 나을 정도예요. 이 사람 이경재 의원. 이 양반 그 보좌관이야. 아, 이 양반이구나. 이 양반 보좌관이었는데 이경재 이름이 경재. 영감이라 그 보좌관들은 영감이라 부르거든. 예, 영감이라 불러요.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우리 영감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급 되면은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 보좌관들 그럼 참 좋은 직업이네. 좀 좋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선배한테 이경재 의원 보좌관했던 선배한테 그런 정치하는 얘기들 것들 좀 들으면 신의진이 그랬잖아요. 토론하자고 넥슨 NC 대표 나랑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급을
급을 자꾸 예, 자기가 올리려고. 야, 그러니까 노림수가 딱 하나 있어. 내후년쯤 되면 LG 삼성 나랑 얘기합시다 하려고 네.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 명함 하나 배지 하나만 가지고도 게임 전체 탑 클래스 애들이랑 바로 맞다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그거 걸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강용석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까? 썰전을 통해서 강용석이 네.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송 출연을 통해서 썰전하고 뭐 유자직 상팔자, TVN에서 뭐 강용석의 고소한 고사 19인가? 19 뭐 이런 거. 뭐였지? 근데 내가 썰전을 이제 딱 알게 돼서 썰전을 지금까지 매주 챙겨보는데 요즘 확실히 좀 약간 폼이 떨어진 건 확실하고, 강용석을 보면 얘는 분명히 생각이 있고 말이 통하는 애긴 해. 근데 일부러 뻘소리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어쨌든 새누리당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야죠.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 어떻게든 가야 되긴. 저는 제 예상은 강은석이 철수 형한테 붙으려고. 아이, 그건 아니고. 걔는 무조건 새누리당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새누리당 쪽으로 가야 이게 된다라는 걸 아는 애. 약간 그거거든. 근데 뭐냐면 분명히 자기도 이철이가 한 얘기에 동의해. 근데 이거를 동의하면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새누리한테 넘어가기에는 이걸 동의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위하면 넘어가려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처럼 완전 말도 안 되는 뻘소리 칙칙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애인데, 상식적인 애라고 생각을 그런데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표치가 워낙 높으니까 강용석은 자기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로 만족을 한다라면 안철수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하면 되니까 걔는. 그렇죠. 얼굴 많이 알려졌겠다. 그다음에 붙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얘 목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강용석이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게, 이철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서로 비슷한 건 하나의 이슈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철이 말이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한 발 싹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는 자기가 이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줘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맞는 거는 맞는 걸로 가고 생각이 아예 다르다 이러면은 그거 좀 싸우면 되는데, 맞는데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면 얘네가 좋은 거니까 자기는 아무 말 안 해. 이런 사람들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강용석 절대 되면 안 돼요, 걔는. 그러니까. 정말 100% 권력 욕심하고 가득 차 있는 애인데 그게 더 나쁜 놈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위험하다고 보거든. 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만약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럼 어차피 근데 걔 포트는 저는 봤을 때 오늘 잘 돼봐야 어차피 마포 국회의원인데 잘 돼봐야 그럼 정청래를 또 떨어뜨려야 되는데. 정청래는 한 번 붙겠죠. 또. 정청래가 워낙에 좀 웃겨가지고 걔가. 정청래가 잊을만하면 나타나요 또. 그 장청래는 자기가 얼굴 큰 걸 또 되게 선더이즘의 창시자 뭐 이러면서. 아니 정청래들 그 정청래도 한번 이기 끌려고 또 정봉주한테 붙고 막 이랬잖아요. 정청래 원래 친했어. 아니, 그 원래 같은 개파가 아니었어요. 같은 개파는 아니었는데. 정청래가 정동영 갱가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정봉주한테 붙었었죠. 정봉주 자기 입으로 딱 이제 자기 개판 한 명밖에 없다. 그 김민석인가 예, 김민석 의원인가 있잖아요. 예. 오산인가 어디에? 체육 예. 출신. 무식하지 체육 출신. 한 명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잘 돼봐요. 어차피 걔는 마포 국회의원인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수당을 만물어 안민석이다. 정김민석. 안민석. 경기도 오산인가 그래 지역구가. 서울대 출신인가 그래요. 아무튼 강원도 하는데 그거예요. 걔는 대선 안 되는 놈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기회주의자인 거고, 정치라는 게 물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꿈꾸는 소리이긴 하지만 국민들을 위하는 뭔가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든. 나의 이익, 나의 세력의 이익,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썰전을 보면서 강용석이 하는 거를 봤을 때 이철이가 뭔가 얘기했어. 자기도 그 말이 뭔지 알겠어. 동의해. 근데 빠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었던 게 그거였잖아. 통합진보당 해산 왜 하느냐. 예. 이철이는 철저하게 선고용이다. 선고용으로 이걸 활용을 할 거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이 딱 떨어지면 이제부터의 새누리당의 각본은 그거거든. 이런 빨갱이 통합진보당과 손잡고 야권형에 연대를 쓰던 민주당, 니네는 뭐냐, 정체를 밝혀라, 이 얘기를 달고 나올 게 뻔하다. 그러면 그 카드는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카드고. 그렇지. 그러니까 주홍근 씨처럼 민주당한테는 남는 거죠. 그렇지. 빨갱이 그 손잡은 당한테 어떻게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전에는 그렇게 봤고, 근데 강수도 그렇게 봤어. 근데 맨 마지막에 약간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선거용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써진다 너 약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빵빵 질러야지. 이게 통합진보당이 정부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이걸 왜 꼭 정부가 해야 되냐? 이거는 국민의 손으로 분명히 해산시킬 수 있다. 얘네들은 어차피 노답들이고 이정희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지를 하냐고. 이 얘기는 얘네들끼리 뭉쳐보면 무섭다라고 하지만 유의미한 표수는 나는 절대 안 나온다고 보거든. 결국은 도태되고 해산시킬 수 있어. 이미 게임 끝났단 말이야. 얘네들은. 다음 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려. 없어져. 그냥 없어져. 그냥 1점 몇 % 나오고 당 해산 이걸로 끝나요. 그렇지. 그리고 당 하나 또 새로 만들겠죠. 뭐 이상한 이름으로.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건데 정부가 나서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선거에 만약에 헌재가 통진전 해산을 선언해준다, 손을 들어준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20년, 30년 게임 끝납니다. 그냥 게임이 끝나요. 나는 그렇게 본다.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되죠. 관례를 안겠다는 게. 결국 뭐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놓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할 때 뭐냐면 빨갱이하고 손잡은 당 표를 찍어도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게임 오버. 빨갱이라고 게임 오버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해서 당을 그렇지. 날렸었는데 그렇지. 걔들이랑 손잡았던 애들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주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지. 그 한마디면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까? 아니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 얘기가 할 게 없는 거야.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지.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민주당은 죽었다 깨라도 지금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해산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거의. 민주당 해산해봐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거지. 결국은 이걸로 계속 울고 먹게 할 수 있는 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신종 메카시즘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빨갱이라면 다 통하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게 걔네들한테 유일하게 남은 거니까요. 또 근데 그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 그걸 세게 이게 만드는 어린 거죠. 만들고 놈들한테 있지.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진짜 지금의 10대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빨갱이 이거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건데 그렇죠. 간첩 사회주의자가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야. 네. 이런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빨갱이 종북 이 두 가지란 말이야. 빨갱이의 정의, 종북의 정의도 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정도 이상의 사회주의자는 빨갱이고 요까지는 괜찮다. 요 선도 어차피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 다 빨갱이일 수도 있어요. 새누리가 빨간색이잖아 또. 예, 그러니까 어차피 빨갱이 정의도 안 분명하고 종북도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좋은 게 그렇죠. 너 종북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썰전에서 강용석 얘기한 게 통합진보다 우린 종북이 아니라고 왜 말을 안 하냐. 그렇죠. 네. 말을 해라. 우린 종북 아니다. 우리는 진보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이걸 했단 말이야. 민중 통합진보당 당규에 있는 민중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은 민중의 지팡이는 그러면 간첩의 지팡이냐.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철이랑 강수이 막 싸우더라고. 용어를 가지고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는다는 건 나는 국무총리의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치. 근데 뭐 정말. 저는 말이죠. 네. 그 노동자 왜 쓰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책 잡힐 단어는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그게 그때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노동자 좀 빼라고. 그래서 원래는 근로자의 날로 우리는 쓰고 있고 노동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일본에서 노동절이라 쓰고 그런 것들을 왜 굳이 민중이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야. 예, 저도 나쁜 게 아니라.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 북한 네. 그리고 민중이라는 거가 이제 뭐 운동권가요, 민중가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네.
바위처럼 이런 바위처럼 것들 그런 걸 민중가요라고 부른단 말이야. 살아. 데모할 때 나오는 것들. 맞아, 그렇게 보면 맞아. 맞아. 아니 너무 그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바람이 몰아쳐도 주춧조리 돼. 뭐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딱 편견. 민중이라는 거에 대고 이제 예전에 이재호가 있었던 민중당. 그러니까 민중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좀 그 운동권 이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데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굳이 그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네.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거지. 아 진짜 이게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운동권들이 핵심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 굳이 그런 애들이 썼던 용어들을 굳이 갖다가 쓰냐고. 그냥 국민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북 없는 용어들을 놔두고 굳이 일반 서민이라는 얘기를 그냥 서민들 이렇게 얘기하자고 굳이 노동자 계층을 굳이 나누고 네. 국민 그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얘네들이 병신이라는 거 병신 인증을 한다라고